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힌츠페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지구촌에서 핍박받은 이들의 고통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언론인들이 제2회 국제보도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빅그린 산단 입주 기업들이 공장 건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반이 발견돼 막대한 공사비를 떠안게 됐지만 LH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평에서 무자격 업체가 리조트를 건설하고 분양까지 마쳤지만 업체와 지자체 모두 단순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담양 지역 초등학교들이 함께 모여 운동회를 진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이어가는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건 독일인 힌츠페터 기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죠.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리는 국제보도상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수단과 팔레스타인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을 영상에 담은 언론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단의 수도 하루툼.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 사이에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맞선 스파이더맨은 42년 전 금남로를 메운 광주 시민과 닮아 있습니다. 영국의 필립 콕스 기자가 취재한 다큐멘터리 수단의 스파이더맨입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단 시민의 염원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 수단의 스파이더맨은 제2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For me, it was very moving to see the sacrifice of the people of Gwangju, but also to remember the importance of the journalist. 5.18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린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심각성을 드러낸 와타나베 타쿠야 기자가 뉴스상,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을 기록한 윤재환 PD의 다큐멘터리가 특집상을 받았습니다. 비경쟁 부문에선 팔레스타인 시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탄압을 취재하다 숨진 고 쉬린 아부 아클리 기자가 5월 광주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가능케 한 한국 시민들의 작업과 투쟁,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세계 여러 나라 시민들의 국제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옛 묘역에 마련된 힌츠페터 추모 공간에 머리 숙인 언론인을 통해 광주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세계 각국은 하나가 됐습니다. هي لها معنى كبير انها بتعبر عن الديمقراطيه وعن الحريات وعن الدفاع عن حقوق الانسان لانه احنا نفسنا عندنا فلسطين عندنا نفس هذه الحالات الموجوده.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에는 12개국, 15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언론인들은 오늘 전남대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설명하고 각국의 상황을 전하는 특별 행사를 갖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안 마련과 AI 영재고 설립 등 6건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3순환 고속도로망 개설과 AI 산업 집적단지 조성 등 25건, 741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종일 맑은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죠.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하고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종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빅그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토목공사 비용을 대책 없이 떠안게 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산단 조성을 했던 LH 측은 안반이 나오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빅그린 국가산단 땅을 분양받고도 한 달째 건물을 세우지 못한 업체의 부지입니다. 부지의 규모는 3,300여 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원가량인데 갑자기 발견된 안반을 제거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느라 1억 원 정도의 토목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건설 회사하고 했을 때 지금 정확한 그 안 나왔지만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분양받은 부지가 도로와의 높낮이가 심해 많게는 2, 3m 이상 정도의 안반과 토지를 깎아 건물을 올린 업체도 있습니다. LH로부터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과도한 토목 비용이 들어간다고 호소하는 업체는 5곳, 이 중 2곳은 부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어라, 우리가 도로만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땅 장사한 거예요. LH도 빅그린 산단 해당 부지에 안반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LH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거대한 안반층이 발견돼 2차례나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반이 나올 경우 추가 공사비를 업체 측이 부담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부지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 계약서 작성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주라든지 그 필지를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냐면 바닥이 막 3분의 1, 막 절반이 막 안반이어버리니까. 빅그린 산단에 입주 예정인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 담당인 광주시도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이어서 관리 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산단 분양을 공고할 때 안반과 지하수 등 토지 장애 사항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업체가 해결하도록 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자격 업체가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분양까지 마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반복됐지만 허가를 내준 한평구는 단순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읍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 건설 중인 리조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144제곱미터 규모로 올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할 경우 시행업체는 부동산 개발 등록을 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건축허가 당시는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또 분양 과정에서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평 구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늘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잘 몰랐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한평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업체가 관광 숙박업 투자 유치 1호로 리조트 허가 업무가 처음이라 담당자들이 실수했다는 겁니다. 한평군은 리조트 분양을 취소하도록 업체에 통보하고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분양 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한편 리조트 분양업체 관리와 관련해 전남도가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했지만 한평군은 최근에야 이 공문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학동 4구역 붕괴 참사에 대한 수사가 1년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학동 4구역 붕괴 참사 이후 원하청 공사업체와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시험 문제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교직원 중징계 등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학생들의 교무실 불법 침입과 노트북 해킹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감 등 2명에게 감봉 2개월, 연구부장 등 교직원 6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내신 시험 문제에 출제한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법인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이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노조는 성명을 내고 DJ센터 사장이 고압적인 자세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일부 직원에게 15차례에 걸쳐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직원을 특정해 2차 가해를 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했고 부당한 수의 계약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 아동들을 때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대규모 체육대회를 열기가 어려운데요. 담양의 농촌마을에서 소규모 학교들이 한데 모여 연합운동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팀과 백팀 단체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커다란 공을 있는 힘껏 굴리며 내달리고 줄다리기로 힘을 겨루기도 합니다. 한데 어우러진 이 학생들, 알고 보면 서로 다른 학교 소속입니다. 전교생 수가 50명 안팎인 담양의 소규모 초등학교 8곳이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합운동회에는 8개 초등학교 총 3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팀 옷을 입고 경기를 즐겼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노니까 설레고 좋았어요. 제가 아는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전남 전체 학교 중 약 50%인 386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반에 5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백 명이 함께하는 연합운동회는 이곳 학생들에겐 처음입니다. 완전 좋아요. 고등학교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학부모와 지역민들도 선수로 뛰면서 마을 잔치 같았던 이전의 가을 운동회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체육대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같이 행사하니까 정말 마을 잔치 큰 행사하는 것 같아서 오늘 기록도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굉장히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활동심도 길러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고요. 담양군의 연합운동회가 인구 소멸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을 이어가는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3년 전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거버넌스가 구성됐습니다. 이 거버넌스에선 9가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는데요. 대책이 마련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기업들의 약속 이행이 지지부진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거버넌스가 확정한 공고안에는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와 배출시설 현장 공개 등 모두 9개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공고안 확정 이후 2년이 다 된 지금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환경감시센터 구축을 위한 TF가 구성됐고 여수 소라면 등 2곳에 측정망이 설치됐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 장비도 갖췄습니다. 2-3개 항목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정작 중요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건강 역학조사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조사 범위와 비용 등을 이유로 공고한 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미뤄지고 있는 것은 기업의 거부와 방해 때문입니다. 그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고 또 조사 기관, 조사 범위, 조사 기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산단 기업들의 온도차는 큽니다. 환경단체가 요구한 조사 범위 10km는 여수 지역 80%가 해당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고 30억 원이 넘는 조사 용역비도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사가 늦어졌고 결국 최근에서야 거버넌스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협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 구성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조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설치된 광주 서구 5.18 교육관 임시선별검사소가 오는 31일 운영을 종료합니다. 광주시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정착과 해외 입국자 검사 의무 중단 등으로 PCR 검사 수요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5.18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 첫 주간에는 하루 평균 300여 건을 검사했지만 최근에는 검사 건수가 하루 20여 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5곳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6곳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 3분기 광주 전남의 수출액은 179억 5,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4억 1,200만 달러에 비해 16.6% 증가했습니다. 광주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각각 9.6%, 8.5% 늘었고 전남은 철강 제품과 선박 수출이 각각 29.2%, 33.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는 K푸드 산업은 광주 2,857만 달러, 전남은 1억 1,312만 달러로 전분기에 비해서는 각각 75%, 32% 줄어든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앞선 마을과 학교, 기업 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 안전마을에는 북구 우남 3동과 동구 계림 2동, 안전학교는 조봉초등학교 등으로 인증서와 함께 사업비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서 광주시는 2019년부터 안전마을과 학교 기업을 선정했고 지난해부터 2곳씩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귀농, 귀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 귀농한 2,564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76.9%로 2017년 대비 8.5%포인트였습니다. 또 지난해 전남에 귀촌한 32,964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79.4%로 2017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죠.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담양과 화순 9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면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고흥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